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해 가지고 부품 수출을 통제 강화하는 일종의 경제 보복으로 나온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서 확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사실상 파기를 의미하는 대법원 선고로 연결되었고, 2015년의 박근혜 아베 종군위안부 최종 합의까지도 파기하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고 말았습니다.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3사람 다 이야기가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과 외교부가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리면은 한일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외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외교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법원에 있는 사람이 법복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보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외교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전문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범죄시 해가지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이유 중에 이게 중요한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를 구속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작년 10월에 나온 징용공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럼 정당한 것이냐? 그것은 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법리가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오로지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고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난폭한 논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률 전문가들도 읽어보면은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청구권 협정문을 읽어보면은 징용공 배상에 대한 징용공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그런 징용공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된다. 또 배상을 해왔어요.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입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를 조심스럽게 내요. 조심스럽게 내는데 18쪽짜리입니다. 이걸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언제 보도를 했느냐? 당시에 보도한 게 아니고 2017년 8월 3일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징용 배상권 인정하면 한일관계 파국 땐 이상한 외교부 의견서라면서 이게 마치 잘못된 의견서인 것처럼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관계 파국이다. 이 외교부가 낸
의견서는 외교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당시 윤병세 장관이 10월 11일 대법원 내 이 사건을 맡은 쪽으로 외교부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를 한 걸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외교부의 의견은 이거다. 딱 이렇게 내지르지 않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수 의견은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이것을 방어할 수도 없고 한일 간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의견서에 반면 상기와는 다른 견해들도 다수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더불어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성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 등이 그 예임. 특히 지난 50년간 한일 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어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외교부는 자신들의 견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중한 판결을 요청한다 하는 이런 취지인데, 이거 읽어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외교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대법원이 존중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호소를 해도 너무나 명백하게 청구권 협정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청구권은 정부도 개인도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국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을 소멸시켰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도 실효가 되고, 한국 사람,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국가든지 아니면은 일본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청구권도 소멸이 되었고, 그 소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징용공의 무슨 봉급이라든지 징용공이 받아야 할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된다는 것이 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법원은 13명의 전원합의부 재판에서 그 중에서 11명이 청구권이 있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왜냐?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고 일본의 반인도 범죄로 인한 청구권이므로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아무리 협정문을 읽어봐도 그것이 가능한 법리나 논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재현, 권순일 두 대법관만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리다 하는, 그야말로 양심 있는 소수 의견이 나왔을 뿐인데, 거기에서 결국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즉 이제는
이긴 성수환 증용공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재산 압류에 들어가니까 여기 예상했던 대로 극단적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기 아주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 문제에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일본을 대할 때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로 억압을 받았으니까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장을 하면은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구나 일본에 있는 이른바 양심 세력도 한국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에 위반되므로 그런 우호 세력도 없어지고 우리가 모처럼 가지고 있는 역사적 도덕적 우월성도 잃게 된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국제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그런데 이런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그것을 참고로 한 이 대법원의 행위를 범죄시 해가지고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해놓았으니까 이게 참 애국자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 그리고 권력과 시세에 영합하는 판결을 한 11명의 대법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부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가지고 11대 2라는 이런 재판이 나왔고 예상대로 외교부가 예상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번 한일 외교 파국은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와 양성태 대법원장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할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일을 평가해 주지 않고 이 언론까지 비판을 하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범죄로 몰았다. 애국적 행동을 공직자의 애국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가지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양승태 박근혜 잘했고 문재인, 김명수 잘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피부로. 그동안에 관념적 반일, 관념적 민족, 관념적 친일 타령하다가 이제 과연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우방국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 반일이 국가 이익을 돕는 것이냐 해치는 것이냐를 이제는 피부로서 실감으로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쓰라린 교훈은 되겠지만은 감사합니다.